우리 몸 X5 돌쇠의 고민. 아유 답답해. 아이 누가 좀 내 고민 좀 들어봐 줘요. 아이쿠, 무슨 고민인데요? 지가요 우리 동네 순이를 좋아했구먼요.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웜이 순이야. 아니 이런 거를 너 혼자 지고 가면 어떡해요. 아유 참말로. 아니 힘하면 이 돌쇠 아니오. 엄마, 괜찮은디. 괜찮기는 뭘 괜찮아. 아유 네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그런 거요 그냥. 아유 참말로. 몰라임, 부끄러워. 지도 순이가 좋았죠. 됐다. 아이고 아주 우리 돌쇠가 아주 힘이 좋으니까 벌써 몇 동인째요 이거. 아이고 듬직하구만 우리 돌쇠. 아유 시키면 주시면 뭐든지 하겠구만요. 그래야 우리 집에는 장정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3년만 일을 하면 우리 순이랑 결혼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언니는 무슨? 아유 뭐 어때서 그랴. 이 할미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구먼. 아유 그만요. 지가 이게 열심히 하겠구만요. 아이고 이렇게 순이랑 결혼시켜준다고 해서 열심히 일을 했구먼요. 순이야! 돌쇠 아니야? 오메 나물 해가지고 오는겨? 이따 오메 저녁 먹고 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순이가 웃어만 주면 힘이 번쩍 났죠. 아주 그냥 우리 돌쇠가 일을 엄청 잘해요. 어? 어르신들도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순이도 저한테 매미 있는 것 같았죠. 알제? 멋있다. 그런데 아유 고추를 따러 갔던 그날부터였을 거요. 엄마야, 돌쇠, 너 지금 뭐 하는겨? 아이고리요. 고추 따지. 아니 근데 이게 뭐여? 돌쇠 너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겨? 뭐요? 실망이야. 아니 순이야 너 왜 그러는겨? 오메 순이야. 오메 갑자기 순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순이가 왜 그러는겨 나한테 씨발. 정말 몰라서 그러는겨? 그럼 모르지. 어머, 우리 순이 왜? 언니, 저것 좀 보세요. 고추 따왔어요. 이게 뭐야? 고추. 시방 뭐 하는겨? 아니 고추 따오라고 해서 고추 따왔는데. 이거 고추를 따라고 했더니 시퍼런걸 왜 따가고 오겨? 일하기 싫으면 싫다고 혀. 나중에 빨갛게 익을 놈들을 왜 따온겨? 아니 다 같은 고추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자식이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봐. 그럼 이건 버럭고추지. 이거 버럭고추가 아니면 이거 뭐야? 이거? 퍼런 건 도로 갖다 붙여한다. 야, 아니 딴 고추를 어떻게 붙인대요, 어머니? 아이, 순이야, 너까지 왜 그런겨? 아이고 온 집안 식구들 똘똘 뭉쳐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 할머니. 순이야, 나한테 왜 그런겨? 아무래도 일 실컷 부려먹다가 순이랑 결혼 안 시켜주려고 그러나 봐요. 일을 어쩌면 좋아요. 누가 좀 도와줘요. 저기 돌쇠 씨, 야, 이 색이 같은 색일까요? 다른 색일까요? 지금 농담해요? 같은 색이잖요. 아하, 그렇군요. 돌쇠 씨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가요? 네, 이런 걸 색각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색각 이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눈이 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X5. 우리 눈은 색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은 물질이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 빛을 망막 한가운데 있는 700만 개의 원뿔 세포로 보내요. 원뿔 세포는 반사된 빛 중에서 빨강, 파랑, 초록빛만을 받아들이는데 세포마다 담당하는 빛이 다르죠. 이렇게 원뿔 세포가 흡수한 빛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는 원뿔 세포가 보낸 빨강, 파랑, 초록빛을 부지런히 섞어주죠. 이때 혼합한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을 구별해낼 수 있답니다. 그래요. 이 원뿔 세포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색각 이상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눈 X5. 색각 이상이란? 색각 이상은 특정한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생맹과 색약으로 구분해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보인다면 정록 생맹이라고 하며 이 증상은 빨간 원뿔 세포와 초록 원뿔 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답니다. 그래요. 보통 생맹은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생맹은 유전적인 문제라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요즘은 과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눈 X5. 색각 이상자들을 위한 안경. 색각 이상자들은 들판의 꽃이나 가게의 과일, 색색깔의 풍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요. 이들에게도 자연의 색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색각 이상자들을 위한 안경이에요. 특수한 코팅을 100번 이상 입혀서 빛의 파장을 조절해 색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제 빨간 고추, 초록 고추 둘 다 잘 보이는구먼요. 명쌤 고마워요. 그래요.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안경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색각 이상이 있는 친구들도 안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눈편. 우리가 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망막 한가운데 있는 700만 개의 원뿔 세포가 흡수한 빛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뇌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원뿔 세포는 반사된 빛 중에서 빨강, 초록, 파랑 빛만 받아들이는데 한 개 이상의 원뿔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초록색과 빨간색, 푸른색과 노란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 생명이 돼요. 하지만 특수한 렌즈나 안경을 쓰면 생명이어도 모든 색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몸 X5. 잘 보이지 않아요. 의원날이 저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아니, 왜 그러시죠? 제 꿈은 이순신 장군처럼 발사하라! 장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반이면 뭐해? 집도 가난하고 19년 동안 아무것도 이러는 게 없으면서 끝난 줄 알았지? 우리 집안에 장가 오고 싶으면 시험에 합격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에이, 가자. 사랑하는 지은이와 혼인을 하려면 무과 시험에 꼭 합격해야 했죠. 그래서 열심히 무술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1차 시험 날이 왔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죠. 그 덕분에 이날 전 과목에서 1등을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2차 필기시험도 꼭 장원 급제해야지 하는 굳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심지어 달빛 아래에서도 공부했죠.
웅아! 이럴 수가. 내가 공부하다 잠이 들다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몰라. 아직 1차 시험밖에 통과하지 않았는데 누굴 만나? 가자. 아버지. 가자니까. 땡해 주셔야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2차 필기시험도 1등으로 합격했어요. 왜? 아직 3차 남았거든? 그랬어요. 이제 3차 시험만 합격하면 됐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관역이 잘 안 보이는 것이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했죠. 드디어 3차 시험 날이 됐는데 이상하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관역이 아주 흐릿하게 보였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제 화살이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했거든요. 어떡해. 망했어. 그리고 이제는 이 관역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저 이러다가 앞을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럼 가까이 있는 건 어떤가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죠. 아하, 그럼 근시가 왔네요. 근시요? 근데 근시가 뭐예요? 첫 번째, 근시 엑스파일. 근시란? 우리 몸은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눈에 들어간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게 되어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을 맺으면 근시, 망막보다 뒤쪽에 초점을 맺으면 원시라고 해요. 근시가 되면 멀리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죠. 근시는 안구의 앞뒤 길이가 길어져서 생긴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건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바로 앞의 물체도 알아보기 어렵답니다. 그럼 전 지은이랑 이 무술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안경을 써서 교정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근시가 된 거예요? 네, 근시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거나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책을 오랫동안 읽는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을 오랫동안 보는 경우에 근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시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가짜 근시도 있습니다. 가짜 근시요? 두 번째, 근시 엑스파일. 가짜 근시를 조심해라. 근시가 아닌 사람이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오래 본 후 시력을 측정하게 되면 근시처럼 수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곳에 초점을 맞추다가 다른 곳을 볼 때 초점이 잘 안 맞게 되어 눈이 흐려지고 침침해지는 것을 가짜 근시, 가성 근시라고 해요. 이런 가짜 근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진짜 근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가짜 근시가 진짜 근시가 될 수도 있고요.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면 더 심한 근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근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럼 제가 19살이어서 근시가 된 거구나. 네, 성장하는 동안에 근시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눈이 계속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눈이 더 나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세 번째, 근시 엑스파일. 근시, 어떻게 예방할까?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으면 근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오래 보지 않고
책을 읽을 때는 자세를 바로 해서 그림자가 지지 않게 해야 해요. 또 가까운 곳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50분에 한 번 10분 정도씩 눈을 쉬게 해주고 야외에서 먼 산이나 멀리 있는 곳을 많이 보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시력을 검사해서 자기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래요. 근시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나 환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근시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눈편 근시. 근시는 안구의 앞뒤 길이가 길어져서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시가 되면 멀리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오랜 시간 책을 봐야 할 때는 어두운 곳은 피하고 빛이 적당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봐야 해요. 또 50분에 한 번 10분씩 쉬는 것이 좋은데요. 가까운 곳을 오래 보면 가짜 근시가 될 수 있고 가짜 근시는 진짜 근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몸 X5 요리사의 고민. 명삼, help me. 아웅 아웅 뭘 도와드릴까요? 제 혀가 이상해요. 나는 뉴욕 한 레스토랑을 하는 셰프이거든요. 예, 셰프! 오케이, go. 제가 온 뒤로 저희 식당은 이 식당 사람들 진짜 많다. 음식이 맛있어서 그러잖아.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제 머리처럼. 까르보나라 1, 봉골레 파스타 2. 오케이? 예, 셰프! 오케이,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보자고. 딜리셔스하게. 오케이? 예, 셰프! 오케이. 하루 지난 토마토를 넣군. 다시. no. 다시. 면은 1분 덜 삶아졌고 소금은 1g이 부족해. Get out! 갖다 버려. 저의 이런 예민한 맛 감각 덕분에 음식은 매운맛이 있었고 그래, 이 맛이야.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오케이. 대단하십니다. 야심차게 음식을 만들어 내놨는데 이게 뭐야? 이봐요 들어봐. 네, 손님. 아니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맛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셰프!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What problem?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좀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ell, here. What? 당신이구만. 이 형편없는 요리를 만든 사람이. What? 형편없는 요리? 어디 한번 맛을 보라고. 내가 먹으면 내가 무슨 문제? 당신 요리사 맞아? 안 요리사. 그렇다면 당신은 누군데? 오케이. 미셸 마슐랑. 그 음식 평론가로 유명한 그 사람 아니야? 유명하면 남의 음식
깎아내도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맛이 이상하다고.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에이, 나 절대 미각인 건 몰라? 아, 됐고. 자, 그 두 살로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 자자. Go! no. 오케이. 셰프. 이거 진짜 맛이 이상한데요? What?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요리 이렇게 맛없어서.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저 언제부터인가 맛을 잘 볼 수가 없기는 했어요. 며칠 전 감기 때문에 열이 많이 오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각을 잃은 건 아닐까요? Oh no! 어떻게 하죠? 명쌤 도와주세요! Help me! 아우 저런 요리사인데 갑자기 맛을 못 느끼신다고요? 눈에 띄는 단서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달다, 쓰다 혹은 맛있다 하는 맛의 느낌은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맛 엑스파일. 혀는 어떻게 맛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입안에 있는 혀는 다양한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입안에서 움직이는 혀는 전체 혀의 3분의 2 정도랍니다. 혀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음식을 침과 섞어 골고루 씹게 해주고 음식물을 삼킬 때에도 혀가 음식물을 인두로 보내준답니다. 또 혀는 소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나 맛을 느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요. 혀의 표면에 난 오돌도돌한 유두의 양끝에는 맛봉우리가 있는데 이 맛봉우리에서 짠맛, 쓴맛, 단맛, 신맛을 느낀답니다. 그렇습니다. 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음식의 맛을 느끼는 데는 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맛 엑스파일. 맛 감별사 코. 사람은 콧구멍을 통해 여러 가지 냄새를 맡습니다. 향수 냄새나 고약한 냄새는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냄새도 맡을 수 있는데요. 바로 코 천장에 있는 후각망울에서 냄새를 느껴 뇌로 보내면 어떤 냄새인지 구분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혀에 있는 맛봉우리에서 느끼는 맛과 코에 있는 후각망울에서 느끼는 냄새가 모두 뇌로 전달됩니다. 뇌에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어떤 맛인지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얼마 전에 감기에 걸려서 코도 답답하고 막혔다고 했었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의 80% 이상은 냄새가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실하게 수치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코를 통해 맡는 냄새는 맛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코가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감기가 다 나으면 다시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감기부터 빨리 나야겠네요. 명쌤, 생유 하호 야. 자, 오늘도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 더 알게 됐죠? 우리 몸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자. 우리 몸 사용 설명서. 후각편.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맛인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맛은 혀에 있는 맛 봉우리에서 느끼는 맛과 코의 천장에 있는 후각망울에서 맡는 냄새가 함께 뇌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어떤 맛인지를 느껴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게 되면 맛을 잘 느낄 수 없게 된답니다.